내일 아침 8시 삼성전자 성적표에 어떤 숫자가 찍히느냐를 놓고 지금 두 숫자가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90조 그리고 100조. 하나는 내일 공시 헤드라인에 그대로 찍힐 장부의 숫자고 다른 하나는 증권가가 계산기를 두드려 뽑아낸 진짜 실력입니다. 무엇이 진실이냐? 답은 둘 다 진실입니다. 다만 하나는 장부고 하나는 실력이에요. 이 구분을 아는 분만 내일 아침 그 숫자가 떠도 안 속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주주님이라면 오늘 기억해 두실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5920. 이 숫자의 의미는 영상 마지막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왜 하나의 실적을 두고 90조와 100조가 갈리는지, 그리고 그 100조가 도대체 얼마나 큰 돈인지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숫자의 크기부터 몸으로 느껴보시죠. 만약 증권가 계산대로 이번 분기 삼성이 100조를 벌었다면 이건 지금 이 순간에도 삼성이 초당 약 1,400만 원씩 벌고 있다는 뜻입니다. 밤에도 주말에도 쉬지 않고요. 초당 1,400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는 16분 동안 삼성은 약 130억 원을 벌었습니다. 하루로 치면 1조 2천억 원씩입니다. 매일요.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래서 삼성 자기 자신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 2019년에 삼성전자가 1년 내내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27조 원 정도였습니다. 1년 꼬박 벌던 그 돈을 이제는 한 달이면 봅니다. 한 달에 36조씩이요. 작년 이맘때 같은 분기하고 비교하면 더 놀랍습니다. 작년 2분기 영업이익이 4조 7천억 원이었어요. 이번엔 그 20배가 넘습니다. 1년 만에 20배입니다. 나라 살림하고 대보면 더 실감이 나실 겁니다. 우리나라가 1년 동안 국방에 쓰는 예산이 대략 60조 원 정도입니다. 삼성은 그 나라 1년 국방 예산을 석 달 만에 훌쩍 넘겨서 벌어들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회사가요.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아니, 숫자가 그렇게 크면 그냥 좋은 거 아니냐?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시장은 작년하고 비교하지 않거든요. 시장은 이미 이 정도는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주가에 미리 반영해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작년보다 얼마나 늘었느냐가 아니라 시장이 미리 정해둔 눈높이를 넘느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눈높이 근처에서 오늘 얘기할 90조와 100조가 갈리는 겁니다. 그럼 세계로 눈을 넓히면 어떨까요? 한 분기에 이만큼 버는 회사는 사실상 세계에도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견줄 상대를 찾자면 땅에서 기름을 퍼올리는 중동의 국영 석유회사 정도입니다. 물건을 직접 만들어서 파는 제조업 중에서는 이 정도 이익은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석유는 땅에서 퍼올리면 되지만 반도체는 그야말로 사람의 기술로 모래를 금으로 바꾸는 일에 가깝잖아요. 그런 제조업에서 이 숫자가 나온다는 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매일 손에 쥐는 그 삼성전자가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 그 90조와 100조 얘기로 돌아가 봅시다. 왜 같은 실적을 두고 두 숫자가 갈리느냐? 내일 공시에 찍힐 헤드라인 숫자는 85조에서 90조 사이로 보는 증권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 국내 증권사는 이번 분기 영업이익을 90조로 시장 평균보다 조금 높게 봤습니다. 여기서 정직하게 짚어드리면 이 90조는 그 증권사 한 곳이 유독 높게 본 숫자고 시장 전체 평균은 85조 정도입니다. 어느 쪽이든 직전 분기가 57조였으니 한 분기 만에 다시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는 건 거의 확실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바로 석 달 전에 세운 사상 최대 기록을 이번에 또 한 번, 그것도 한참 미로 넘어서는 겁니다. 기록을 세우자마자 그 기록을 다시 깨는 회사. 지금 삼성이 그렇게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100조는 어디서 나온 숫자냐? 바로 이 부분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같은 증권사가 성과급으로 나갈 돈을 걷어내면 이번 분기 진짜 실력은 109조에 이른다고 봤습니다. 자,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쉽게 풀어드릴게요. 삼성이 반도체로 워낙 잘 버니까 직원들한테 줄 특별 성과급을 크게 책정합니다. 그런데 회계라는 게 그 성과급으로 나갈 돈을 실제로 주는 시점이 아니라 실적에 미리 한꺼번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규모가 올 상반기를 합치면 19조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19조요. 이게 이번 분기 실적에서 한 번에 빠져나가니까 겉으로 찍히는 헤드라인 숫자는 그만큼 작아 보이는 겁니다. 이걸 우리 살림에 빗대면 이렇습니다. 이번 달에 월급을 아주 많이 받았는데 그중 큰 몫을 가족들한테 보너스로 나눠줬다고 쳐요. 통장에 남은 돈만 보면 적어 보이지만 내가 실제로 번 돈은 나눠주기 전 그 큰 금액이잖아요. 삼성도 똑같습니다. 헤드라인에 찍힌 90조는 나눠주고 통장에 남은 숫자 100조는 나눠주기 전 진짜 번 돈. 이게 장사를 못해서 빠진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잘 벌어서 나눠주느라 빠진 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90조는 장부에 찍힌 숫자, 100조는 그걸 걷어낸 진짜 실력. 이게 두 숫자의 정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 성과급 착시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자세히 그어드렸는데 이번엔 증권가가 그 착시의 계산서를 실제 숫자로 내놓은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그럼 삼성 말고 이 반도체 흐름을 같이 탈 종목은 없을까 궁금하셨을 분들 계실 겁니다. 그 답을 드리기 전에 딱 30초만 쓰겠습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삼성전자와 함께 이번 메모리 사이클을 같이 탈 종목 하나를 핵심 대응 전략까지 묶어 한 장으로 정리해뒀습니다. 끝까지 못 보실 수도 있으니 받는 법만 먼저 알려드릴게요. 010-9563-5815로 삼전 두 글자만 문자 주시면 보내드립니다. TV로 보시는 분은 휴대폰으로 문자 한 통, 스마트폰이면 고정 댓글 링크로도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100조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봤는데요. 그럼 이 돈 도대체 삼성 어디서 벌었을까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진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증권가 추정을 부문별로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 하나에서만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무려 112조 원에 이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비메모리 쪽은 오히려 2조 원 적자로 봅니다. 스마트폰을 만드는 모바일 사업부는 분기 기준으로 사상 첫 적자가 날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가전도 적자고요. 무슨 얘기냐? 나머지 사업부는 다 마이너스인데 메모리 반도체 하나가 그 손실을 다 메우고도 100조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이번 사상 최대 실적은 삼성전자가 만든 게 아니라 삼성 메모리가 혼자 만든 겁니다. 메모리 원맨쇼예요. 근거는 분명합니다. 이번 2분기에 디램 값이 40%, 낸드 플래시 값이 60%나 뛰었거든요. 값이 이렇게 뛴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우후죽순 늘어나는데 그 인공지능이란 게 계산만 빠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양의 메모리를 옆에 붙여줘야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그 고성능 메모리를 제때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세계에 손에 꼽습니다. 그러니 만드는 족족 팔리고 값을 불러도 사가는 겁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는 파는 쪽이 갑인 시장이 열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양쪽을 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원맨쇼는 무섭기도 하고 동시에 아주 강하기도 한 양날의 칼이거든요. 무서운 쪽부터요. 한 사업부의 이익이 이렇게까지 쏠려 있다는 건 만약 메모리 값이 꺾이는 날엔 회사 전체 실적이 같이 휘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메모리가 나머지 사업부의 적자를 다 덮어주고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 방패가 얇아지는 순간 감춰져 있던 약한 고리가 드러날 수 있다는 얘기죠. 특히 스마트폰 사업부가 분기 사상 첫 적자까지 거론된다는 건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3분기부터는 가격 인상폭이 좀 둔화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2분기엔 디램이 40% 뛰었지만 3분기엔 13에서 20% 정도로 오름세가 완만해질 거란 관측이죠. 여전히 오르긴 오르는데 속도는 좀 누거진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정직하게 체크하고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가난 쪽을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이런 걱정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 값이 꺾이면 어떡하냐? 맞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지금 메모리가 잘 나가는 건 반짝 특수가 아니라 인공지능이라는 큰 물결이 만든 구조적인 수요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메모리 값이 반년 반짝 올랐다가 우르르 무너지곤 했는데 이번엔 성격이 다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계획이 앞으로 몇 년치가 이미 줄을 서 있거든요. 한 증권사는 이 메모리 부족 상황이 최소 2027년까지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값을 부르는 힘, 그러니까 공급을 쥐고 있는 쪽이 삼성이에요. 인공지능 서버에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는 세계에서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사실상 두세 곳뿐입니다. 물건이 모자란 시장에서 그걸 만들 줄 아는 회사가 몇 없다는 건 값을 부르는 쪽이 파는 회사라는 뜻이죠. 이게 남아도는 시장이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같은 증권사는 삼성의 연간 영업이익이 올해 380조를 지나 내년에는 570조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한 곳의 전망이고 숫자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방향만 보면 이 메모리의 힘이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그 큰 그림하고 정확히 같은 쪽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격으로 내려와서 내일 실적을 앞둔 지금 이 자리를 어떻게 봐야 할지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위치부터 차분히 보겠습니다. 월요일 종가가 31만 5천 원이었습니다. 장중에는 32만 5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밀려 내려왔어요. 이게 뭘 말해주냐면 시장이 내일 실적을 앞두고 섣불리 한 방향으로 베팅하지 못하고 관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좋은 실적이 나올 걸 어느 정도 알면서도 확인하기 전까지는 조심하는 자리인 거죠. 위로는 33만 원 부근이 저항으로 있고 아래로는 28만 5천 원 그리고 28만 1,500원 자리가 지지선입니다. 실적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 지지선과 저항선을 양쪽 울타리로 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 8% 넘게 급하게 올라온 자리라 실적을 앞두고는 위아래로 출렁일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이럴 때 한 방향으로 크게 베팅하기보다 결과를 확인하고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게 이 구간에서는 오히려 실력이에요. 그리고 수급도 짚고 가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삼성 주가가 8% 넘게 급등했죠. 기분 좋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실제로 누가 샀는지 뜯어보면 그 오르는 날에도 외국인은 팔았습니다. 최근 닷새를 다 합치면 외국인은 순매도였고 그 물량을 개인이 받아냈어요. 그러니까 급등만 보고 외국인이 돌아왔구나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외국인 수급이 돌아섰다는 증거는 없어요. 진짜 방향을 바꾸는 건 외국인이 파는 걸 멈추고 다시 사기 시작하느냐입니다. 그 첫 신호를 내일 실적 발표 직후에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희망적인 게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에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에 주식 예탁 증서를 상장합니다. 그동안 외국인이 우리 반도체를 팔아온 이유 중에 큰 줄기 하나가 이것과 얽혀 있었는데요. 이 일정이 지나가면 외국인이 팔던 이유 하나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실적 그리고 금요일 그 상장까지 이번 주가 외국인 수급이 돌아서는지 보는 첫 분기점이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변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오늘 밤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이 독립기념일 대체 휴장을 하고 오늘 밤 다시 문을 여는데요. 그런데 그 직전 미국 반도체 지수가 한 주 동안 9% 넘게 빠졌고 경쟁사인 마이크론은 2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미국 반도체주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내일 아침 삼성 공시가 나오기 직전의 분위기를 미리 알려주는 전조가 됩니다. 실적 숫자도 숫자지만 오늘 밤 미국 흐름까지 같이 보셔야 내일 아침 그림이 온전해집니다. 이제 판결입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00조라는 숫자는 내일 아침 공시 헤드라인에는 찍히지 않습니다. 거기 찍히는 건 성과급이 빠진 85조에서 90조대 장부 숫자예요. 그러니 내일 아침 그 숫자만 보고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다고 놀라시면 안 됩니다.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성과급을 걷어낸 삼성의 진짜 실력이 정말로 100조를 넘겼느냐? 그리고 그 실력을 메모리 하나가 얼마나 더 끌고 갈 수 있느냐? 이게 내일 아침 우리가 확인할 진짜 판입니다. 자,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내 계좌에서 뭘 해야 하나? 바로 그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딱 하나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주식에서 제일 오래 남는 건 손실이 아니라 잡을 수 있었는데 놓친 자리입니다. 방금 우리가 겉과 속을 가려내는 법, 그러니까 헤드라인 숫자가 아니라 성과급을 걷어낸 진짜 실력으로 판단하는 법을 같이 확인했죠. 바로 그 잣대 그대로 골라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전자처럼 이번 메모리 사이클을 직접 봤는데 덩치가 작아서 같은 흐름에도 움직이는 폭이 다르고 아직 외국인과 기관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인 자리입니다. 대형 반도체 회사들이 증설에 나설 때 거기에 꼭 필요한 부품을 대는데 아직 시장이 그 가치를 다 안 보고 있는 자리입니다. 종목 이름, 왜 하필 지금인지, 들어갈 가격대, 그리고 끊을 가격까지 한 장에 다 묶었습니다. 내일 아침 실적 보시기 전에 미리 보고 판단하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 왜 무료냐면요. 삼성 하나만 들고 이 출렁임을 견디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몫으로 만든 자료라서 그렇습니다. 구독해주신 분들께는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앞으로도 전부 무료로 전해드립니다. 부담 가지실 건 없습니다. 무료고 받아보고 아니다 싶으면 안 보시면 되고 이 번호로 다른 걸 보내는 일도 없습니다. 받는 법을 10초면 됩니다. 010-9563-5815로 3전 두 글자만 문자 주세요. 다시 한번 010-9563-5815입니다. TV나 큰 화면으로 보시는 분은 휴대폰 꺼내셔서 문자 한 통, 스마트폰이면 고정 댓글 링크로도 됩니다. 구독자 확인용으로 댓글에 100만 전자 한번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아까 그 질문, 내 계좌에선 어떻게 하나? 상황별로 나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미 들고 계신 분이라면 내일 헤드라인 숫자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28만원 지지선이 버텨주는지, 그리고 성과급을 걷어낸 본업 숫자가 튼튼한지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이 두 개가 지켜지는 한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아직 안 들어가신 분이라면 내일 아침 숫자를 확인하고 33만원 저항을 넘어 자리를 잡는지 보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좋은 회사를 나쁜 자리에서 사는 실수만 피하시면 됩니다. 높은 가격에 물려 계신 분이라면 28만원 지지선이 지켜지는지를 기준으로 대응을 나누시면 됩니다. 참고로 아래 지지선에서 위 저항선까지 보면 얻을 수 있는 폭이 감소하는 폭보다 2배 이상 넉넉한 자리이긴 합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지지선을 지킨다는 전제에서고요. 자, 그럼 오늘 기억하실 걸 모아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헤드라인에 찍히는 건 성과급이 빠진 장부 숫자다. 놀라지 마시라. 진짜 봐야 할 건 그걸 걷어낸 실력이 100조를 넘겼는가, 그리고 그 실력을 메모리가 얼마나 끌고 가는가다. 오늘 본 것들을 모아보면요, 한 분기에 100조를 벌어들이는 이익의 힘, 최소 2027년까지 이어질 메모리 수요, 그리고 값을 부르는 쪽에선 삼성의 위치. 이걸 모아보면 삼성전자 100만원, 백만전자도 막연한 꿈이 아니라 근거가 가리키는 가능한 방향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숫자 5920 기억하시죠? 5920은 삼성전자 주가가 100만 원이 될 때의 시가총액입니다.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가는 목적지죠. 그날까지 돈의 길목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8시 삼성 실적 숫자가 뜨면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판정해 드리겠습니다. 헤드라인은 어디에 걸렸는지, 성과급을 걷어낸 진짜 실력은 100조를 넘겼는지 함께 확인하시죠.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한번 켜두시고요.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모든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백만전자,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